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 그 종편 패널로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국방연구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현재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박원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주한미군 한국 분담금 문제,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주한미군 철수론이 지금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동맹 인식을 갖고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동맹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동맹국들이 충분하게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면 동맹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깊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선 공약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동맹국이 비용 분담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미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맹국이 비용 부담을 하게 만들겠다. 일종의 대선 공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나토 동맹조차도 지금 흔드는 발언들을 한 거 보면 나토가 사실은 주한미군보다는 사실 더 비중이 클 텐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그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관점이 전과 달라졌다.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없겠습니까? 나토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지금 국방비를 2% 미만으로 쓰고 있는데 2% 심지어는 4%까지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더 이상 나토의 일원으로서 계속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외에도 늘 같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에는 그들 국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미국에 충분한 그런 비용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 비용을 받고 그 국가를 지켜주는 거, 일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용병이라고 또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표현조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비록 용병이라고 불릴지라도 충분한 비용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요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요인이라든지 좀 큰 어떤 그런 틀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가장 근본 기전은 손익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실리주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하게 이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부 좌우를 막론하고 국내 일부 지식층들은 주한미군이라는 게 미국의 전략으로 놓고 볼 때 대중국 견제용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좋든 싫든 미국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미군을 빼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특히 지금 새로 만든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용으로 매우 좋은 기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평택 기지를
대륙을 노리는 비수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위치를 보시면 바로 대륙 바로 턱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지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매우 효율적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고 미국의 전략가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도 하나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인가 하면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원치 않으면 나간다라는 겁니다. 비록 전략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지역이라도 한국이 나가라 하면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전에도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던 것처럼 필리핀에서도 필리핀도 사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결국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한국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전자권 전환을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 한미 관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미국에서는 만약 한국이 정말 이 동맹과 또 주한미군 주둔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일부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우리 한국 정부의 의지, 또 한국 국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현재 지금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규모, 역할,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주한미군의 규모는 28,500명으로 알려졌는데 뭐 숫자는 그렇게 썩히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이미 이제 군 운영 체계를 순환 전력화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명 이상은 이제 조금 변동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기본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났을 때 본토에서 증원되는 전력들을 수용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령부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계속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그 인계철선 그런 거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가 한반도 유사시 전쟁 같은 사건이 났을 때 미국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자동 개입 조항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그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주도해서 전쟁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전시 작전권이 다시 한국으로 전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이 주도해서 전쟁을 치르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한미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미군 증원 전력이 65만 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육해 공군 다 포함해서요. 물론 좀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그만큼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을 총동원해서 한국 방어를 한다. 그 의미는 아주 우리 한국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요소죠.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하는 사태가 된다면 미국의 자동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의 핵심은 결국 주한미군이고요. 주한미군 전체가 만약 없다 한국에 그러면 한미 동맹 지금 말씀드린 유사시의 미국의 그런 한국에 대한 어떤 보호와 지원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의 그 비용에 민감하긴 하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동맹을 맺은 국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아니 미국이 그런 비용 때문에 동맹국의 방어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가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나토 같은 경우에도 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고 나토에서 미국이 발을 뺀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유럽에서 우리 유럽에 어떤 자율권을 갖고 새로운 유럽군을 창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형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대신에 주한미군의 역할, 또 주한미군의 규모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할 여지가 있겠죠.